근데 이제 제가 중도교육을 해서 유명 특례 수학학원에 갔더니 제가 130명 중에 110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시험에서. 안녕하세요, 유명한가의 재훈 정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빠 누나 미치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오빠 누나 미치 시리즈가 뭐죠? 네.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오빠 누나 미치 시리즈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입시 선배잖아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밀착 설명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서 3년 특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정은쌤과 저는 둘 다 3년 특례를 준비했거나 혹은 저는 3년 특례를 합격을 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3년 특례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먼저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고교 1년을 포함해서 총 3년 해외에서 거주하면 이제 주어지는 자격이고요.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특정 기간,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갖춰야 하는 전형입니다. 이거는 사실 근데 요건이 좀 학교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가 있다면 모집 요강 같은 걸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요. 본인이 혹시 3년이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뭔가 좀 애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싶으면은 그냥 모집 요강 살펴보거나 아니면 정 궁금하면은 그냥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 3년 특례라는 타이틀 때문에 조금 그냥 놀고 먹어도 대학을 그냥 거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저희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입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재외국민 전형이라도 인문계열하고 또 이공계열은 또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인문계열이시니까 네. 혹시 문과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류는 기존에 준비하는 기타 수시 서류와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수시 준비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성적표, 기타 어학 성적, 수상 내역 등 이렇게 수시에 내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과 지필은 국어랑 영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교에 따라 국어를 제외하고 영어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매년 입시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국어, 영어 비율을 이렇게 조금씩 조정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각 학년도 입시 계획안을 잘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성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도 지필을 폐지한 지 얼마 안 된 학교 중 하나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는 비문학, 문학, 그리고 문법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 흔히들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더 짜잘한 문법적인 면들이 강조돼서 출제가 되는데,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자 표기법, 또 고전 문학도 마냥 만만하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지필에만 올인하는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10학년부터는 준비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로 넘어가서, 영어는 오히려 좀 해외에 오래 살아서 익숙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어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리딩보다는 이제 문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생소하고 낯설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게 맞고요. 이제 다만 문법은 나오는 유형이 계속 동일하고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법 정리나 오답노트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셔서 이제 머릿속에 유형이 파악이 되면 이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딩의 경우, 사실 특례는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답이 딱 떨어진다기보다 이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대학별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출제자의 의도나 뉘앙스를 파악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쉽지 않네요. 문과도 만만치 않지만 이과 역시 이제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과도 이제 지필 전형하고 이제 서류 전형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이렇게 좀 밑으로 되는 학교들은 다 이제 학교들이 지필고사만 봤는데 최근에 한양대학교 고대가 이제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원래 서류 비중이 조금은 있었지만 이거를 100%로 다 확대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경희대 밑에 학교들만 지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연고, 서성한, 중은 모두 서류 100%거나 아니면 서류에다가 면접이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거의 다 지필 100%나 지필에 면접 조금 섞여 있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 또 너무 다양한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세 모집 요강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필 같은 경우 이제 서류가 조금 좋지 않은 아니면 준비가 조금 덜 된 학생들이 노리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대부분 뭐 이것도 다 범위들이 다르지만 대학교들이 대부분 문과 범위를 보는 추세입니다. 문과 범위라 하면은 즉 수능에서 수학 가형과 나형이 있으면 나형 범위만 본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참 특이한 게 이공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계열의 수학만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과 범위만 본다고 해서 좀 쉬운 느낌이 아니라 문과 범위 중에도 조금 지역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 수학을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학생이라면은 이게 한국 수학 문제 유형 같은 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중도기구를 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뭐 해외에서는 그래도 수학으로 좀 이름 좀 날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나름 전교 뭐 고관 상위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중도기구를 해서 유명 특례 수학학원에 갔더니 제가 130명 중에 110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시험에서. 그거 보고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필고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미리 해외에서도 한국 문제집을 조금씩 풀면서 감을 계속해서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필고사에 수학만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영어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국어는 확실히 없고요. 영어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같은 경우는 문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들 중에는 아예 같은 시험지를 쓰는 학교들도 있고 뭐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방금 정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산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수학보다는 많이 어려워하진 않아요. 아무리 이공계열 학생들이라도. 그래서 수학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